A를 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면 아무하고도 친구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게임의 법칙을 나에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도 우리의 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바이올린으로 금상을 받고 우리가 다 기뻐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열어가지고 외국 선수들이 와서 상을 타가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요, 외국 선수들이 상 타가는 게 크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호흡이 척척 맞네요, 그냥. 제가 얘기만 하면 그냥 뭐. 클라우제비츠라는 전쟁 철학자를 아십니까? 클라우제비츠는 독일의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뛰어난 애국자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린당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훌륭한 프로이센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한 러시아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막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프랑스군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몰고 모스크바로 진격해서 러시아 군들을 괴멸시킨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 장교는 한밤중에 부관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프랑스군 진영으로 와서 장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프랑스군 보초가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적군이 와서 장군님을 뵙자고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 이틀 뒤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군 장교가 만나줍니다. 그리고는 밀담을 나눕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1군의 프랑스군 장교와 1군의 러시아군 장교 그리고 사병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원래 프랑스군도 러시아군도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뒤 황제가 나폴레옹을 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를 비롯한 일군의 장교들은 자신의 황제가 비겁하게도 적군을 도우라는 얘기에 불복하고 러시아군에 가담해서 프랑스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스트리아군의 일부는 러시아군에 가고 일부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프랑스군에 남아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것을 바로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군 장교들을 데리고 와서 러시아군 쪽에 서서 나폴레옹을 패퇴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목숨을 건 이 행동에서 성공합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내공을 쌓은 사람만이 적으로 하여금 나의 진영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군의 눈에 흰자위가 보일 때까지 공격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경험이 적은 초년병들은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총을 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한 입장에 쓰겠습니까? 불리한 입장에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눈동자에 흰 자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한 번 가격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그것을 극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중요하느냐, 방어가 중요하느냐? 방어가 물론 중요합니다. 공격이 방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약 3대 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방어하는 쪽이 진지를 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은 3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9배의 능력과 인원의 초과가 있어야지만 방어를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도망가는 적은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해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가 잘하는 반대편에 있는 적은 도망가기 마련이죠.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자신의 자아 개발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펙 맞춘다는 얘기 잘 아시죠?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또 인턴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했다가 그것을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조그만한 도토리가 커다란 참나무로 크는 걸 아시죠?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것이 크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에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얘기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한 얘기가 물론 아니죠. 사람들이 붙여준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폴레옹만큼 전투마다 승리한 그런 용장은 없었습니다. 지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을까요? 나폴레옹은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서 모든 적을 다 대적하리라고 나폴레옹은 감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해방군으로 생각했고요. 외국을 침공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해방군의 황제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황제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지만 외국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거기에는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마치 잠자는 토끼처럼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이태리 동맹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나폴레옹을 조여올 때 자신의 친구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만심에 빠졌던 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자만심을 많이 느끼게 되나요? 성공을 여러 번 할 때요. 그죠? 네. 사실 말이죠. 양날의 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성공한 경험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라 그러면 큰 성공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성공들,